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Z세대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Z세대는 키오스크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람은 기대하니까 대면했을 때는 긴장하게 됩니다. 주문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키오스크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직접 눈을 마주치고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젠지 스테어, 이게 뭘까요? 25년 여름부터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저는 진료실에서 지난 1, 2년 사이에 무척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답은 안 하고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는 Z세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젠지 스테어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뇌과학과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스테어, 제너레이션 Z, 이 Z세대죠. 스테어, 응시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Z세대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방을 멍하니 응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젊은 세대에게 유독 심해진 아주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젊은 손님한테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몇 초 정도 멍하게 바라보다가 뒤늦게 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Z세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을 거니까 당황했어요. 커피 주문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니까 당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첫 세대입니다. 이들의 뇌는 문자 기반 소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24년 Z세대 765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3%가 가장 선호한 소통 방식으로 텍스트 소통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상황에서의 질문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뇌가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freezing, 즉 얼어붙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Z세대의 48%가 전화 통화할 때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노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Z세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온라인에서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걸 일찍부터 학습했습니다. 잘못 말해서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내가 이상하게 반응해서 영상으로 찍히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내재화되면서 즉각적인 반응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Z세대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년간의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 대인관계, 키오스크 주문. 생각해보세요. 30, 40대 직장인이 몇 년간 재택근무했다고 해서 대인관계에 큰 영향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년기나 청소년 시절에 또래들과 놀이와 소통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험이 몇 년 동안 박탈됐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직접 눈을 마주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Z세대는 키오스크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니까 대면했을 때는 긴장하게 됩니다. 주문을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키오스크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불안장애와 같은 특정 질환의 증상에 의한 경우입니다. 사회불안장애, 자폐적 성향, 심한 우울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지나친 불안, 긴장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사회불안장애에서는 당황했을 때 보통은 시선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불안, 긴장이 심해서 이게 얼어붙는 상태가 되면요, 그냥 멍한 상태로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한 우울증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뇌의 처리 속도,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대화 도중에 응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여도 뇌가 모드를 전환하는 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초에서 5초 정도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질문을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젠지스테의 주인공인 Z세대 본인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무반응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반응이 상대방한테는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평상시에 거울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만요, 또는 생각 좀 해볼게요, 또는 혹시 다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짧은 반응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완전해도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면 소통도 우리 근육처럼 훈련하면 이런 현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젠지 스테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젠지 스테어는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적응 과정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무례함이나 소통 불능으로 볼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 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